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편안하게 주무셨습니까? 오늘 어디 나가서 사람 만나실 때요. 아프리카 돼지열병 얘기하고요. 화성 연쇄 살인사건 얘기하고 또 계속해서 나오죠. 조국 장관 얘기 요쯤 알고 가시면 대화할 때 빠지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제17호 태풍 타파가 지금 올라오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날씨는 정확하게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태풍 타파에 대해서 가장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풍 타파는요, 다가올 22일 일요일 그리고 제주도 서귀포 남쪽 해상에 도착할 전망입니다. 제13호 태풍 링링과 달리 상당히 많은 양의 비를 뿌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제주도와 남해안, 동해안을 중심으로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예상되고요. 곳에 따라서는 최대 3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2018년에 왔던 태풍 콩레이와 비슷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설물 관리와 더불어 침수 피해 입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제주도에는 풍랑특보가 발효되어 있는데요. 제주 앞바다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도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전국에는 구름이 많겠고요. 낮 기온은 21도에서 27도 선으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요즘 아침, 저녁 일교차가 심해서 감기 걸리시는 분들 많은데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더위는 한풀 꺾었지만요. 여전히 가을볕이 따갑습니다. 피부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태풍이 온다고 해서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부담 없는 요일, 금요일 행복한 아침 시작합니다. 요새 선배 기자들 만나면 인사 안 하지? 그게 임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대호 안양시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아니, 뭐 지휘자 같으세요. 그렇게 보이나요? 고맙습니다. 요즘에 서점 가보셨어요? 예, 서점 가끔 들립니다. 요즘 서점가의 최대 이슈가 바로 이 밀레니얼 세대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기존 세대와 밀레니얼 세대가 아무래도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리더가 된 기존 세대들이 밀레니얼 세대들과 함께 일하기를 좀 힘들어하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최 시장님이 리더시잖아요. 네. 최대호 시장이 생각하는 리더십은 무엇인가요? 무엇보다도 소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소통. 저도 얼마 전에 외국을 다녀왔었는데 인천공항 서점에서 유튜브 활용법에 대해서 책을 하나 사가지고 열심히 제가 숙독을 했습니다. 정말 젊은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콘텐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감성과 개성에 대해서 함께 공유할 필요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제가 책을 한 2차례 정도 숙독을 했습니다. 네. 또 그러려면 아무래도 요즘에 꽃중년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예. 멋진 어른을 좀 뜻하는 게 꽃중년인데 네. 최 시장님이 딱 그러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게 보이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나이가 좀 더 들게 되면은 꽃중년이라는 그런 말을 듣고 싶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제가 젊습니다. 아직 좀 팔팔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아직 청춘이시란 네, 말씀이죠? 저는 아직 청춘입니다. 예. 그래도 우리가 꽃중년으로 가는 나이쯤 되면 꽃중년으로 가기 위한 노력 뭐 이런 걸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글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늘 좀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려운 문제 또 현실적인 고난이 있더라도 다음에는 또 다른 좋은 기회가 올 것이다. 이런 생각 가지니까 대단히 또 해피해져요. 그리고 정말 육체적으로 또 건강해야만이 정신적인 건강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말이나 주일 같은 경우에는
집 근처 공원에서 달리기도 하고 열심히 걷기도 하고 그리고 시간이 없을 때는 집에 가서 간단한 운동 계획을 위해서 한 1시간, 2시간 정도 집에서 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운동은 정말 따로 시간을 내는 것보다도 늘 운동과 그렇습니다. 함께하면 그게 운동인 거예요. 그죠? 운동이고 생활이고 네. 생활이 곧 운동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그럼 오늘 강연을 통해서 어떤 얘기 해주실 겁니까? 이 젊은 세대화, 즉 밀레니얼 세대라고 그러는데 네. 그리고 우리 기성세대들과의 어떻게 하면 좀 더 소통하고 또 공유하고 그러면서 그들과 정서를 같이 함께 할 것인가에 대해서 네. 제가 좀 아는 범위 내에서 열심히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대 간의 소통에 대한 얘기를 해주실 그렇습니다.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최대호 안양시장의 강연을 여러분 큰 박수로 청하겠습니다. 여러분 중년 남자를 지칭하는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꽃중년과 꼰대인데요. 같은 남자를 지칭하는 말인데 꽃중년은 대단히 긍정적인 이미지만은 꼰대는 대단히 부정적인 뭔가 좀 부족한 듯한 그런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꽃중년을 만들고 또 꼰대를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대화 방식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과 소통을 하려 그러면 네. 꽃중년이 되는 거고 반대로 본인의 의견만 막 강조를 하고 고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면 말씀해주신 꼰대. 아유, 우리 네. 우리 ANMC는 대단히 훌륭하십니다. 맞습니다. 바로 소통입니다. 네. 대화만 잘해도 아마 사람의 이미지가 이렇게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젊은 세대와 소통이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렇죠? 소통은 말이 잘 통하거나 마음이 잘 통한다는 건데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는 좀 잘 통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정서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요즘 청년들이 힘들다고 얘기를 할 때 나 때는 말이야 라는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청년들이 힘든 것과 내가 힘들었던 것은 분명히 다른 경험인데 그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소통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젊은이들이 말했을 때는 진짜 진상 꼰대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죠. 남자가 멋진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정이라든지 말투나 또 패션 스타일이나 매너 그리고 지적인 면덕이 있지요. 그런데 남자의 못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가 있습니다. 꼰대짓 하는 것입니다. 꼰대짓 해보셨습니까? 이정임 씨? 그게 하는 짓이 내가 꼰대짓으로 보이는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요. 아직은 꼰대짓 하는 건 좀 이른 나이가 되겠지요. 이렇듯 묵묵히 주어진 환경에 충실했던 우리와 다르게 그들은 주도적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 오로지 자신이 원하는 일을 즐겨하기를 바라는 것이 요즘의 밀리언의 세대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청에도 젊은 직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친구도 굉장히 심플합니다. 즉 정문즉답이 가능할 뿐더러 표정에서부터 언어가 나오기도 합니다. 오래 생각하지 않아도 좋은 건 바로 yes, 싫은 건 바로 no라고 대답하라고 합니다. 기존 세대들이 보기에는 너무 단순하지 않나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는데요. 반대로 기존 세대들은 대단히 생각이 깊습니다. 고민이 깊다 보니 결론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보기에는 대단히 답답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요즘 대다수의 중년 남성들은 집에 들어와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포근함을 느끼게 하는 가정에서조차 외로움을 느끼는 일은 가족들에게조차도 왕따를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자들은 가족들이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해왔었습니까? 일을 핑계 삼다 보니까 가족과의 대화가 부족했습니다. 대화가 부족했기 때문에 정도 부족했고 그걸로 인해서 왕따 아빠가 돼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우리 사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기업 내 밀레니엄 비중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대기업의 인사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벌써 30-40%가 밀레니엄 세대다 이런 통계가 있고요. 또 최근에 신생 IT 기업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밀레니엄 세대로 포진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때문에 회사에서도 대단히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얘기가 이곳저곳에서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중년들이 가정에서도 이제 회사에서도 대단히 외로워지고 있다. 이게 반증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바꿔 생각하면은 소통만 잘하면 꼰대도 꽃중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까? 네. 그렇다고 해서 젊은이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열심히 젊은이들을 그 유행을 쫓아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꽃중년은 유행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그 연륜의 성보다는 성숙미를 간직하면서 자신만의 개성을 표출해 주는 것. 이게 진짜 꽃중년에 같이 할 하나 자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저는 진짜 꽃중년에 같이 해야 할 소통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진짜 꽃중년에 같이 해야 할 첫 번째 소통법은 바로 스킨십입니다. 오, 요즘에 스킨십? 스킨십 잘해야지요. 예. 이성 간의 스킨십, 물론 적절한 관계와 그리고 적절한 위치, 때와 장소를 필요로 하는 스킨십이 필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스킨십은 자주 얼굴을 보고 대하는 것. 이것 또한 대단히 중요한 스킨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취미 중에 하나가 젊은이들과 열심히 만나고 대하는 것입니다. 왠지 젊은이들만 만나면 그냥 열정이 솟아나고 에너지가 샘솟는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젊은이들과 스킨십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취미, 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관심사가 무엇인지, 요즘의 시대의 흐름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늘 공부하고 또 준비하기 위해서 이런 준비가 돼 있어야만이 스킨십이 되는 것이지 그냥 손 한번 만져주고 등 한번 두드려주고 그리고 포옹 한번 해주고 이것보다는 진정한 의미는 그들의 정서를 알고 그들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알고 함께하는 것, 이것이 곧 진정한 스킨십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스킨십을 하게 되면 그들과 함께 희로애락을 느낄 수가 있고 서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년들은 상사로 젊은 사람들과 만나게 될 기회가 많은데요. 상사, 즉 리더는 젊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많이 줄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됩니다. 스킨십을 하면은 그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들이 필요로 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과제를 처리하다 보면 소통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됩니다. 때문에 가급적이면 시간 만들어서 젊은 사람들과 많이 스킨십 하기를 저는 권장하고 싶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의할 것 등이 있습니다. 중년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자신의 경험을 후배들에게 강요하는 것입니다. 물론 경험은 정말 중요합니다. 경험을 통해서 지혜를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롯이 내 자신만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내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가 답인 듯 강요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성들이 싫어하는 이야기이고 또 꼰대들이 즐겨하는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군대 얘기인데요. 여러분 군대 얘기면 노래 중에서 진짜 사나이 그리고 이등병의 편지 알고 계시나요? 네. 들어보셨군요. 군대 하면 예전에 편지가 생각납니다. 그런데 요새는 어떻게 할까요? 그들은 편지 대신에 스마트폰으로 열심히 편지를 쓰고 또 소통을 하기도 합니다. 또 예전에는 TV가 하나니까 군대에서 고참이 강수지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틀게 되면은 김한선을 포기했습니다. 요새는 트와이스를 좋아하든 블랙핑크를 좋아하든 각자 스마트폰으로 보면 됩니다. 기성세대가 경험했던 군대는 이미 정말 호랑이 연먹던 시절이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군대 생활했을 때는 말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 시대의 변화에 인색하지 못하고 그리고 내 경험만 앞세우는 진짜 꼰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만나서 어떤 얘기를 자연스럽게 해야지 좋을까요? 예, 말을 잘 들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예. 그들이 하는 이야기에 답이 있습니다.
나이를 떠나서 함께 교류하고 공감하는 것,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소통법이 스킨십이고 두 번째 소통법은 뭔가요? 예, 꽃중년이 갖춰야 할 두 번째 소통법은 바로 이토스 소통 기법입니다. 이토스 소통 기법. 저는 처음 들어보는 말이거든요. 예, 이토스 소통법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한 세 가지 소통 기법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요. 이토스, 파토스, 노고스 소통 기법이 있습니다. 단어가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은 내용은 간단하니 그렇게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토스 기법은 신뢰감이나 호감이라든지 칭찬 등 친밀감을 나타내는 소통 기법이 되겠습니다. 파토스 기법은 공감하고 경청하고 유머, 연민 등 감정을 자극해 마음을 움직이게 하거나 또는 같이 함께 뭔가 어우러주는 것, 이것이 지금 말씀드리는 파토스 기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고스 기법은 논리적인 근거나 실질적인 자료 등으로 상대방의 결정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논리적인 소통 기법이 되겠습니다. 전체 소통을 100%라고 가정했을 때 신뢰감이나 칭찬을 이용하는 이토스 기법이 60%, 그리고 공감하고 경청하는 파토스 기법은 30%, 논리적인 측면인 노고스 기법은 단 10% 되지 않습니다. 즉 소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논리적인 소통 방법이 아니고 친밀감과 감정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토스 기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칭찬입니다. 소통에 있어서 칭찬은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꾸지람보다 칭찬을 좀 잘하는 편입니다. 그 사람의 부족한 단점보다는 잘하고 있는 장점을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 자식들에게도 부족함보다는 잘하는 면에서 열심히 칭찬을 해주다 보니 우리 아이들도 반듯하게 잘 자라서 결혼까지 잘했습니다. 과거 제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 학생 중에 사고뭉치 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표현이 좀 애들어졌습니다만은 조금 튀는 친구였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친구는 자주 지각도 하고 괜시리 아이들 투닥투닥 건들고 때리기도 하고, 그리고 막상 수업 시간에 책상에 엎드려 자기를 누워있기를 좋아했습니다.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바른 길로 공부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 끝에 찾아냈던 것이 칭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이 아이가 개성이 무엇이고 이 아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이고 관심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했고, 늘 수업 시간마다 이름을 불러주면서 그 아이가 관심 있는 것, 좋아하는 것, 칭찬받을 일들에 대해서 하나씩 둘씩 칭찬을 열심히 해줬습니다. 열심히 칭찬을 받다 보니 이 아이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학생보다 더 먼저 일찍 와가지고 칠판도 닦고 책상 정리 정도도 하고, 그리고 수업 시간에는 저를 열심히 쳐다보면서 대답도 잘했습니다. 이제 그 학생들이 성인이 돼서 사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셀피 세대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셀피 세대. 이제 그 학생들이 성인이 되어서 사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셀피 세대입니다. 자기 자신의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기도 하고, 그리고 칭찬받고 돋보이는 행동을 하기를 좋아하는 세대가 되겠습니다. 밀레니엄 세대의 인정은 가정이나 사회생활에서 있으면 좋은 부가적인 것이 아니라 필연적인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급여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인정과 심리적인 만족감이 부족하게 되면 이미 마음은 떠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과 칭찬에 대한 기대가 대단히 높습니다. 그들은 우리 기성세대처럼 칭찬 자체만으로는 감동하지 않습니다. 괜찮네? 이번에 좋았어? 수고 많았어? 언제 술이나 한잔 하지? 라는 말 한마디에
뿌듯해하고 영광스러워했던 우리 선배 세대들과는 영 딴판입니다. 뭉뚱그려서 칭찬하면 인사치레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세밀하고 진정성 있게 칭찬하는 일을 가려내고 진심을 담아 존중하는 일을 분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 없이 거칠게 칭찬하게 되면 귀신같이 알아차립니다. 넘어가지도 않고 속아주지도 않는 것이 바로 밀레니엄 세대가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잘한다라는 칭찬보다는 오늘 방송 뭐가 좋았다, 어떤 멘트가 좋았다, 뭐 그 구체적이어야 돼. 네, 구체적인 칭찬이 훨씬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경험을 하셨군요. 네. 밀레니엄 세대 맞나요? 네. 아,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우리 A&MC처럼 젊은 세대는 구체적인 칭찬을 하는 세심함을 좋아합니다. 그들은 독립성과 자율성이 강하기 때문에 생각을 존중해주고 그리고 무관심한 듯 믿어주고 자유롭게 맡겨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과를 이루었을 때 진실한 마음을 담아 제대로 칭찬받기를 원하는 세대가 되겠습니다. 단순히 잘했다가 아니라 오늘 늦게까지 퇴근도 못하고 작업해줘서 정말 고마웠어요. 라는 식으로 각자의 정보와 의미를 담아서 칭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칭찬 연습을 좀 해야 되겠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칭찬을 해야 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개개인을 칭찬하려면 후배가 무엇에 관심이 있고 그리고 무엇을 잘하고 싶어 하는지를 알아야 되겠지요. 대충 훑어보고 해오던 그런 관습대로 칭찬하지 말고 곰곰이 관찰해서 각자의 의미를 살려서 칭찬을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무관심하게 쑥 훑어보고 그냥 무슨 거칠애로 칭찬하는 게 아니고 세밀하게 관찰하고 정말 칭찬할 부분이 있으면 그걸 칭찬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또 이건 바이블인데요. 꾸지람은 개인적으로 불러서 간단 명료하게 해야 될 것이고 칭찬은 많은 대중 앞에서 구체적으로 해줘야 된다. 우리 젊은 밀레니얼 세대들이 작은 것에 상처를 많이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인정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절대 꾸지람이나 비난은 개인적으로 해야 될 것이고 칭찬은 많은 대중 앞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걸 반대로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꾸지람을 많은 군중 앞에서 대중 앞에서 하게 되고 칭찬은 불러서 개인적으로 하게 되는데 이건 잘못된 하나의 방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토스 소통 기법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고 이번 소통 기법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꽃중년에 필요한 소통법 마지막은 섬기는 소통입니다. 아, 섬긴다. 좀 많이 섬겨보셨습니까? 늘 다 섬기고. 우리 이종 MC께서도 자녀가 몇 잔이 드셨어요? 전 둘 있습니다. 둘? 네. 그 아이들에게 이리라 저리라 막말하고 있나요? 잘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만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잘못하면 왕따 될 수가 있습니다. 왕따 피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우리 아이들도 잘 섬겨야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스킨십, 이걸 저도 활용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꽃중년은 부드러운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섬기는 소통법이 필요합니다. 제가 96년도에 안양 평촌에서 학원을 개원을 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IMF가 터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업비를 내지 못한 아이들이 대단히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국민 모두가 허리띠 졸라미 운동을 펼쳤죠. 금모기 운동부터 시작해서. 그때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통분담을 함께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학원비를 15%를 인하를 했습니다. 근데 학원비를 내리면서 어려움이 많이 닥쳤습니다. 학원비를 내리니까 강사들이 당연히 자기들 봉급도 깎겠지라고 해서 파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강하는 아이들이 줄어들기도 하고 학원 경영 악화로 직원 봉급 물론이고 은행의 대출이자도 감당이 어려워서 저 또한 극단적인 생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럴 땐 별 고민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능력과 실력이 있는 좋은 선생님을 모셔서 온 신명을 다 바쳐
다시 시작해 봐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버는 돈으로는 먹고 사는 데는 걱정 없지만 큰 돈은 남이 벌어줘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그때부터 선생님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 많은 관심과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신입 채용 면접 시험 볼 때 봉급을 얼마 희망하십니까? 라고 묻게 되면 이렇다면 300만 원이면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 괜찮은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선생님 3, 40만 원, 5, 60만 원 더 드릴 테니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정성껏 열심히 지도해 주십시오. 라고 제가 부탁을 하고 또 선생님을 채용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니 선생님들도 정말 열심히 학생들을 지도했습니다. 선생님이 수업 끝나면 음료수 한 병 까들고 가가지고 문 밖에 기다리고 있으면서 끝나고 나오실 때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정성을 다해서 선생님께 제가 섬겼습니다. 내가 섬기니까 그들이 나를 따라줬고 정말 정성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학원이 잘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듯 내가 먼저 섬기면 상대방이 나를 알아주게 된다. 그리고 내 마음을 알아주고 진정으로 따라준다는 것을 저는 제가 직접 체험했습니다. 이것이 참된 소통 아닐까요? 저는 이런 섬기는 소통법이 젊은 사람들이 중년들에게 바라는 소통 방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우리도 젊은 세대에게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교육자 출신이다 보니까 평생 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겸함을 잃고 계속 배운다는 이런 자세마저 잃어버린 사람은 꼰대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맡은 일에 충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계속 배우고자 노력하는 사람은 꽃중년이 될 것이다 봅니다. 공감하십니까? 네. 배움이란 본질적으로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대단히 큰 비결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무엇이든 호기심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사람은 평생 늙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도 젊은 세대들로부터 꾸준히 지속적으로 아마 배울 것은 배워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세대는 생각이 빠르고 판단도 빠릅니다. 근데 기존 세대는 너무 복잡다단합니다. 생각할 게 너무 많습니다. 장고 끝에 악수 든다 그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기성세대도 즉각적인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열린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세대 간의 소통법에 대해서 여기서 쭉 들으면서 요거는 내가 궁금했었는데 질문을 좀 하고 답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뭐 질문 있습니까? 그런 질문? 네. 젊은 세대와 기존 세대가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느 쪽이 먼저 다가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참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소통에 있어서 어느 쪽이 먼저 다가가야 한다는 원칙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원칙 하나만 있습니다. 이 원칙 하나만 잘 지키게 되면은 저는 바로 소통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것은 견청고온, 잘 보고, 잘 듣고, 잘 생각하고, 그 다음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말부터 뱉고 그리고 나서 생각하고 그리고 듣고 보려고 합니다. 바로 거꾸로 된 것이죠. 견청고원의 순서만 잘 지켜도 소통에는 큰 문제가 없고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 기성세대가 젊은 사람한테 먼저 다가서려면 실수할까봐 그리고 또 별로 안 좋아할까봐 네. 좀 이렇게 멈칫하게 돼요. 젊은 입장에서는 기성세대한테 말 걸 때도 좀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그런 점이 서로 네. 아까 그래서 먼저 다가서는 스킨십을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네. 그러네요. 예. 자, 다음 질문자 있습니까? 예. 질문해 보시죠. 젊은 세대에게 배워야 한다고 하셨는데 반대로 기존 세대에게 젊은 세대가 배워야 할 점이 뭐가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젊은 세대는 패기와 용기가 있고요.
그리고 기성세대는 경륜과 그리고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험은 돈으로 살 수가 없지요. 예, 살아있는 노하우를 젊은 사람들도 배우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냥 꼰대니까 그리고 기성세대니까가 아니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노하우 그리고 생활에 대한 남다른 철학에 대해서는 함께 하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인터넷만 찾지 말고 좀 물어봐요. 우리가 뭐 궁금하면 인터넷부터 찾잖아요. 네. 근데 그 어른들의 경험을 한번 물어보면 네. 세대 간에 소통하는데 내가 먼저 말을 트는 경우도 되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런 경우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장님이 시정 활동을 하면서도 많은 사람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많으셨으니까 세대 간의 소통에 대한 느낌이 더 확실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네. 저희에게 세대 간의 소통에 대한 얘기를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최대호 안양시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제 방송을 통해서지만 같이 여행을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을 바람이 또 이렇게 부니까 어디론가 막 가고 싶고. 근데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봄 되면 봄에 가고 싶고, 여름이면 여름에 또 가고 싶고. 그쵸. 가을, 겨울 다 가고 싶고. 매번 가고 싶어요. 네,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가요, 크리스티안? 가을이 오면 그대로 오. 가을이 오고 있잖아요. 보통 네. 뭐 가을이라고 생각하시면 보통 날씨 괜찮죠.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아요. 날씨가 딱 좋아. 아주 좋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뭐 더 화끈하게 네. 즐길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화끈하게 즐길 수 있는 게 뭐예요? 바로 그 짜릿한 레고 스포츠. 레저 스포츠. 혹시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죠. 요즘에 레저 인구가 굉장히 늘어났어요. 많은 분들이 굉장히 쉽게 즐기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주말마다 깜짝 놀라요, 사실은. 왜요? 경제가 어렵다는데. 아니, 어디 다니는 사람 그렇게 많아. 많이들 나가셔요. 네. 깜짝 어려운 거 맞아? 혹시 두 분이 하시는 뭐 레포츠 같은 게 있으신가요? 레포츠. 아니, 그게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다 있으니까 네. 그런 게 달라요. 아, 그래요? 여름에 사실은 네. 좀 많았고 많았죠. 가을에는 저는 이제 산에 올라가고 이러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사실 뭐 굉장히 다양한 건데 네. 그래서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레포츠를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뭐가 알려지지 않은 게 뭐가 있어요? 대부분은 다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기대가 되는데요. 네, 오늘 신세계 만나실 겁니다. 자, 오늘은 사진 준비하지 않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네. 그래서 영상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레이싱이네. 레이싱 같은데요? 네. 그렇죠? 이것은 인제에 위치한 레이싱 전용 네. 경기장입니다. 네. 경기를 보러 가는 건가? 저건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닌데. 여기서 일반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드라이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네네. 이제 영상이 여기네. 나오네요. 네. 인제에 있다. 네. 레이싱 전용 경기장입니다. 저걸 일반인들이 한다? 네, 일반인들이 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도 라이선스를 취득하면 본인의 차량으로 서킷을 주행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차량으로? 네. 정말요? 대부분은 서킷 면허가 없는데 네. 그래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되는 겁니다. 서킷 그 면허가 없어도 타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안전상의 문제로 빠르게 달릴 수는 없고요. 시속 20km로 서킷을 천천히 돌면서 구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면허가 없으면 본인의 네. 차를 가지고 네네네. 저 안으로 들어가서 달리되 네. 속도 제한은 있겠지, 속도 네. 제한. 속도 제한 막 달리면 안 20km요. 되겠지. 네. 20km. 그냥 천천히 구경하듯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20km면 진짜 유람인데. 네. 그러니까 천천히 가면서 네. 어떻게 달리는지만 봐라 이거죠. 네. 근데 저도 한번 가봤는데요. 네네네.
그 굉장히 이렇게 그 코너링이라고 그러나? 그쵸, 네네. 그쵸. 예, 그 속도를 내다가는 그거 못 쫓아가거든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울퉁불퉁하고 그래서. 네, 맞습니다. 거기 서킷 운전은 일반 도로랑 너무 달라요. 맞아요, 네. 맞아요. 이건 실제로 경기할 때 모습인가 그렇죠. 봐요. 오. 그렇죠. 위험하죠. 일반인 분들이 하기에는. 맞아요. 여기 가보면 산낙지형처럼 다양한 그러니까 낮낮이의 트랙으로 구성돼 있어가지고 높낮이가 생각보다- 다르지, 그러니까. 네, 생각보다 운전하기가 좀 힘들 수 있어요. 예, 예. 저는 약간 스피드를 즐겨보고 싶은데요. 스피드를 그러면 운전 안 하시면 되잖아요. 네. 같이 전문가를 타서 그 전문가님이 이렇게 운전을 해주면서 그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그런 프로그램도- 옆자리에 탈 수 있는 거예요? 옆자리에 타서 그런 체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지금 생각하기에 그냥 스피드를 즐긴다고 생각하죠. 그 옆자리에 타고 있으면요. 네. 올라와. 공포스럽고. 아니, 그러니까 네. 제대로 이분이 운전대를 잡고 확 하듯이 하잖아요. 네. 근데 코너링하고 막 이럴 때요. 이게 막 몸이 이렇게 쏠리거든. 맞아요. 다시 원위치로 가면 이렇게 되고. 막 흔들리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무서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은근히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은 되게 많으니까요. 뭐 많죠. 그런 거 느끼고 싶다면, 그렇죠. 내 좌석에서 늘리고 싶다 그러면 그럼 이제 전문가랑 같이 타는 게 제가 강추천합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빵 뚫린 도로를 한번 달려보고 싶은 요구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있죠. 네. 우리 속도 제한이라는 게 다 있으니까. 맞습니다. 근데 저곳에서는 가시는 건 좋은데 스스로 본인의 차를 가지고는 20km 정도를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한번 보는 보듯이, 거. 네. 네. 내가 속도를 즐기고 싶으면 정말 전문가가 옆에 타고 그 옆에 조수석에 타서 속도를 즐기라 이런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라이센스가 있으면 타도 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뿐만 아니라요, 여기 일반 도로와 오프로드를 네. 돌려볼 수 있는 ATV 체험도 있습니다. 가상현실 체험. 그렇습니다. 네. 이것도 굉장히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어지러워요. 어지러워요. 조금 어지러운데 서킷을 바라보면서 또 식사나 뭐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들이 따로 있으니까요. 네. 굳이 뭐 차를 안 타더라도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예요. 그치, 저거 대회 있을 때 그 위에서 그 좀 비싼 석인데.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우리 왜 야구장도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있죠. 스카이박스라고 저거 해서 좀 네, 비싸. 위에서 네. 조금 밥 가격대가 먹으면서. 있는 자리. 그렇죠, 그렇죠. 네. 여기 이제 잣소리도 만들고, 우영 이렇게 지나가는 거 들리고, 얼마나 신나겠어요. 예. 네. 그래도 운동 경기장 가보면 기자석이 제일 좋은 거예요. 맞아요. 중계석과 기자석이 제일 좋아요. 그게 제일 좋아요, 사실. 저거 속도를 한번 즐기고 싶다. 요 계절에 딱 맞는 거네. 네. 한번 가보고 싶어요, 진짜. 운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인제니까 풍경이 너무 좋거든요. 네. 저기서 나오면 개울물 흐르는 것도 보실 수 있고 마음의 여유를 또 한번 찾으실 수가 있으니까 네. 예, 강추하는 거죠? 네, 강추. 강추. 슈퍼 강추합니다. 알았어요. 네. 다음번 여행지는 어디 있습니까? 네, 다음 여행지는요, 바로 이것입니다. 승마. 그렇죠. 저는 언젠가 한번 승마를 꼭 배워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타닥타닥 이렇게 말발급 소리와 익숙하지 않은 그 속도감 있죠. 네. 예. 거기다 이제 말과 호감할 수 있다는 그 점에서 승마에 대한 로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저 말과의 많이 교감, 많지 않습니다. 동물과의 교감 네. 차원에서도 아주 좋은 운동이에요, 저거는. 네. 그리고 몸이 이렇게 저 승마를 하면 꼿꼿해지잖아요. 네. 맞아요. 자세가 아주 좋아지죠. 자세도 좋아지고. 네. 그런데 사실 저도 쉽게 시도하지 못했던 이유는 가격 때문이거든요. 비용이죠. 승마는 좀 비싸다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네, 맞아요. 사실 좀 조금 돈이 돼서 네, 귀족 못 해보는 스포츠라고 사람, 불리잖아요. 네, 못 해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 제가 승마장에서 승마를 무료로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까 하는데 그래요? 무료로 배울 수 있어요, 승마를?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제법 하는데 저걸 무료로 가르쳐 준다고? 그렇죠? 네, 여기는 남양주에 있는 승마 클럽에서 하는 이벤트인데요. 네. 이곳에서는 어떤 물건만 가져가면 무료로 승마를 할 수 있습니다. 저거네. 화면 나오고 있죠. 네. 헌혈증. 헌혈증을 그렇습니다. 가져가면. 헌혈증 가져가면 됩니다. 헌혈증을 내면 무료로 승마 교육을 시켜준다. 말을 탈 수 네, 있다. 그렇습니다. 이곳에서는 헌혈증을 기부하는 고객에게 승마 체험을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모은 헌혈증은 기부금과 함께 매년 백혈병, 소아암,
협회에 기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이거 좋은 곳이네요. 네, 굉장히 의미가 이뻐요. 취지도 좋고. 그렇죠. 승마 이후에는 뭐 말이랑 같이 뭐 영상도 찍고 네. 모기를 줄 수도 있고 이렇게 말이랑 효감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주니까요. 말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아니, 저도 승마를 한번 배워본 적이 있어요. 정말요? 오. 이게 언제는 전 국민 말타기 운동 뭐 해가지고 그 아주 저렴한 가격에 가까운 위치에서 승마를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준 적이 있는데 네. 그때 가서 배웠는데요. 네. 저 위에 올라가잖아요. 말 위에. 네. 근데 제법 높아요. 생각보다 밑에 이렇게 보면 굉장히 겁나는 높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겁내하는데 저게 사실은 말고삐를 잡고 방향 틀고 뭐 이런다고 생각하죠. 네. 그렇죠, 허벅지가 좋아야 돼. 하체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안쪽 그렇죠, 허벅지로 말을 꽉 조여요. 네. 그리고 나서 몸을 이렇게 탁 세워가지고 세우고. 타는 네. 건데 말이 사람을 아주 먹먹무시해요. 네? 얼마나 먹먹무시하는지 이게 딱 쪼는 힘이 약하잖아요. 네. 네. 그 말이 자기 머리 이거를 이렇게 내려. 네. 그리고 사람을 탁 쳐다봤다 이러고. 어머. 그걸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보면서 이래. 저런다고요? 야, 많이 저런다고요? 말한테 무시당하는 기분 못 느껴봤죠. 못 느껴봤죠. 야, 정말 이게. 이건 진짜 경험담이네요. 그리고 내가 말을 조율하는 게 아니고요. 네. 말이 가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 정도 숙달될 때까지는. 네. 근데 말은 또 자꾸 이렇게 돌다가 마구간으로 가고 싶어 하는 습성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이래도 그냥 말이 마구간으로 가요. 마구간이 이렇게 머리 요게 있잖아. 네네. 얼른 굽혀야 돼. 당근 같은 걸 좀 챙겨가시지. 당근은 너무 좋아요. 좋아하죠. 그러니까 pap설탕이나. 말하고의 교감을 느낄 때 당근을 이렇게 올려서 네. 이렇게 주면 주고. 그리고 말이 겁이 많아요. 네. 그래서 말이 겁이 많아가지고 거기서 막 거친 행동을 하고 이러면 굉장히 놀라서. 비웃기도 하던데 방금 들어보니까. 그냥 비웃어. 성격점이네요. 그러니까 말 속으로 얜 뭐니 이러는. 그렇죠. 근데 그걸 내가 말을 조정할 정도 되면은 제법 타야 돼요. 그렇죠. 연습 많이 근데 필요하죠. 몸이 이렇게 해가지고 옛날 장군들이 멋있었던 이유가 말에 올라타면 그냥 이게 자세가 딱 이렇게 되거든. 네, 아주 위풍당당하게 나왔죠. 좋은 운동이에요. 그렇죠. 또 말 타고 무료로 배울 수 있다니. 해볼 말 타고 만하죠. 싶다. 해볼 만하죠. 여기 가서. 여기 한번 가보세요. 네. 헌혈하시고. 말 타고 출근하는 게 소원이었는데. 시대를 잘못 타고 가신 것 같아요. 시대를 잘못 잡으신 것 자, 같아요. 다음 어디 갈까요? 네. 이게 완벽한 자유를 느끼고 싶은 그 사람들에게 이 장소가 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패러글라이딩. 패러글라이딩. 근데 저건 못 해봤어요. 진짜요? 예. 겁이 패러글라이딩. 나서 못하겠어요. 나는 날고 있다. 이런 느낌이 나는 그 짜릿한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패러글라이딩이죠. 이곳은 해방 800m 복례산 정상에 있는 영월 패러글라이딩 활공장입니다. 네. 국내에서 가장 높은 패러글라이딩 활공장이에요. 이곳에 올라가기만 해도 영월 시내가 한눈에 들어요. 그렇겠네요. 와, 저 풍경 보세요. 내려만 봐도 가슴이 뻥 뚫리는. 예. 아찔하긴 할 것 같긴 해요. 아니 요즘같이 하늘 너무 좋잖아요. 네네. 너무 좋죠. 근데 이런 때 저렇게 하늘을 나는 기분은 어떨까 싶고 근데 막상 저기서 뛰어내리라고 그러면 굉장히 무서울 것도 같은데. 좀 무서워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은데 뭐 걱정하는 사람이 되게 많고 네.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이게 투명타요. 뒤에는 전문가 다니까요. 전문가한테 다 맡기시면 되고요. 본인 그냥 알아서 앉아서 구경만 하시면 돼요. 재밌게. 저렇게. 네. 그래도 주의사항 같은 게 있을까요? 주의 상황 같은 건 있죠. 일단 첫 번째는요. 이륙할 때 있잖아요. 네. 이륙하기 위해서 달려야 돼요. 달려야 되는데 바람의 힘으로 전이 펴지게 되니까요. 그 전문가 뒤에서 우리 지금 달리자라고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달려 달리는 이렇게 할 거죠? 건데 그러면 열심히 달려야 돼. 멈추면 안 돼요. 네. 그러면 어느 순간 발이 터요. 발이 뜨니까 그때부터 이렇게 주저앉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그 전까지는 뭐 주저앉거나 아니면 뭐 달려다가 말면 좀 다칠 수 있으니까 사고 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좀 조심하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착륙할 때 있죠? 네. 착륙할 때는 다리 그런 식으로 올려야 됩니다. 올려요. 올려야 들고 됩니다. 있어야 돼요? 네, 뜨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엉덩이로 도착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올리고 그러면 다칠 가능성이 아예 없습니다. 어차피 예. 가시면 다시 한번 두
토박토박 설명해드릴 테니까 전문가들이 걱정 크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의사항만 잘 지키면. 그쵸. 예, 뛰어! 이러면 뛰고. 그리고 날랐다! 이러면 날고. 내릴 때 되면 다리 올리세요. 들고. 이러면 네. 다리 드는 거고. 아, 근데 맞아요. 전에 한번 무슨 광고, 선전에 저 장면이 있었는데. 네. 밑에서 뭐가 보이나! 저기서 자유가 보인다! 뭐 이랬던 그런 광고가 기억이 나요. 그래요? 패러글라이딩 너무 재밌어요. 저도 이전에 한국에서도 많이 해봤었는데 그래요? 보통 이렇게 카메라 그 코프로 같은 거 들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거는 네. 제가 하다가 뒤에 전문가한테 혼났어요. 왜요? 이렇게 찍으면 안 돼. 이렇게 찍어야지. 막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렇게 찍어야 된다고처럼 많이 고치셨는데 아무튼 이거 그런 카메라 같은 거 들고 타면은 저 평생 남을 추억을 다 남을 수 있는 거니까. 너무 처음 할 때 겁나지 않았어요? 저는 높은 곳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런 거는 무섭진 않아요. 뭐 번지 점프 이런 거 저는 잘 하니까요. 저는 높은 곳을 너무 좋아해요. 근데 고소공포증 있고 이런 분들은 좀 겁나할 수도 있어요. 저는 약간 있어요. 그죠? 네네. 그러면 깍깍하지. 네.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있잖아 패러글라이딩 다 보면 그 실감이 안 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떠 있으니까 나는 그냥 그네 타듯이 문제가 없고 비행기 타고 있는데 그냥 주변 비행기가 없다 이런 느낌이 나는 거예요. 아니 저게 얼마나 짜릿하겠냐고. 처음에는 무섭지 나중에는 그냥 편하게. 저는 처음에 비행기 탈 때도 설렜는데 사람이 하늘을 나는 기분이라는 표현 있잖아요. 야, 나 이거 정말 하늘을 나는 기분이었어. 그렇죠. 사실은 뭐 날아보진 못했잖아요. 네. 근데 저 기분이 그러니까 어떤 기분인지를 그렇죠. 네, 그 정할 수 짜릿할 있죠. 것 같고 자연도 보이고 자연을 만질 수 있다는 약간 예. 그런 느낌이 더 들고 너무 좋잖아요. 진짜로 뭐 나는 자유다 뭐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네, 만약에 높은 곳을 조금 무서워하더라도 이거 인생 한 번 해볼 만한 체험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곳에 가면 또 다른 즐길 거리도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 그 별마로 천문대라고. 천문대가 있어요. 천문대? 여기서는 그 대형 망원경이 설치돼 있어요. 여기서는 낮에는 대양 관측을 할 수 있고 섬세하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일몰 후에는 별 관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패러글라이딩 하고 네. 밤이 되면 별도 밤이 되면- 관측하고 얼마나 예쁘겠어요.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그냥 다 하늘에 대한 거네. 네, 그죠? 맞습니다. 하늘을 날고 하늘을 보고 우주까지 가는 거야. 네. 우주까지 가. 맞아요. 이건 너무 아름다운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너무 예쁘죠. 네. 저거 해보고 싶어요. 이건. 여기가 멋지네요. 별마로 네. 천문대. 네. 요즘같이 날 좋을 때는 별들도 잘 보이죠. 왜죠? 우리가 놀러 가서 그 시골에 가면은 네. 공기 좋은 데 가면은 정말 별이 쏟아지잖아요. 하늘만 보고 있어도 황홀해지죠. 그렇게 네. 많은 별을 언제 봤나 싶을 정도로 우린 도시의 별들만 보잖아. 그냥 네온 사인들만.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예, 주변에 빛이 많으면 별이 잘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자연이 많은 곳에 가면 네. 그렇게 이쁘대요. 예. 그래서 요즘 별 볼 일이 없어. 아무튼 강추합니다, 여기도. 네. 네, 다음 여행지입니다. 다음 여행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윈드 서핑. 서핑이 요즘 굉장히 핫합니다. 그렇죠. 2014년과 비교했을 때 이 서핑 인구가 10배 이상 증가를 했다고 해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는 날씨가 제법 쌀쌀해져서 아니, 뭐- 서핑하기 좀 쉽지 않나요? 슈트 입고 하더라. 따뜻하게. 네. 오. 그렇죠. 근데 춥긴 추운데. 보통 서핑은 언제 제일 핫할 때 지금이에요. 네. 예, 9월부터 진정한 서핑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정도입니다. 여름보다는 가을에 더 크고 총 파도들이 생기기 때문인 거예요. 어우, 사람 많은 거 봐요. 저렇게 많아요. 그렇죠. 네. 바람도 잘 부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가을에 파도가 더 좋구나. 네. 올해 서핑에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네. 네. 그래서 서핑의 재미에 푹 빠진 분들을 올카오를 놓치면 안 됩니다. 제 주변에도 이번에 저거. 서핑 배우신 분들 네. 많으시더라고요. 저렇게 해서 일어나는 게 힘들어요. 저 일어나는 것까지. 쉽진 맞아요. 않죠. 네. 저게 배 근육, 배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하체도 좋아야 되고. 중심을 잘 잡아야 이게 돼요. 보니까 모든 운동이 하체야. 맞아요. 승마도 그랬죠. 네. 맞아요. 네. 서핑 너무 좋고요. 너무 좋죠. 윈드 서핑도 매력 있죠. 예. 사실 서핑으로 가장 유명한 장소는 전 양양으로 알고 있어요. 서피비치라고 맞아요, 해서.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보통 서핑이라고 하면 양양을 제일 먼저 생각나는데 거기도 있지만 강릉도 있죠. 강릉 금진 해변
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도 가는 거 굉장히 추천합니다. 여기서 넓은 백사장과 낮은 수면으로 서핑 초보자들에게도 굉장히 편하게 배울 수 있는 그런 해변입니다. 네. 네, 양양, 강릉 이런 데는 네. 뭐 서핑뿐이 네. 아니고 뭐 맞습니다. 가서 볼거리가 풍부하죠. 네. 그렇죠. 최근에 그 많은 서퍼들이 가고 있고 서퍼 샵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니까요. 뭐 서핑을 배우고 싶다. 그러면 가서 해봐도 네, 되고 네. 아니면 나는 그냥 하고 싶다 재밌게 그러면 거기 가서 하면 되지. 아. 네, 굉장히 재밌게 할 수 있는 거죠. 특히 그래도 초보자들에게 좋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예. 쉽고 안전하게 이 서핑을 배울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바다가 무슨 영화 폭풍 속으로처럼 이런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잔잔하게 좀 내가 한번 맛을 볼 수 있는. 근데 네. 저기서 너무 이제 네. 맛을 보면 네. 그 막 하와이 같은데 막 이런 파도 한번 가고 싶고 이렇게. 하와이 정도는 와. 근데 저게 이 운동이 될까 싶은데 엄청나게 운동이 돼요. 맞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해서 나가서 일어서는 일어나는 거죠. 균형 맞추는 게 힘들거든요. 네네. 그럴 것 일어서 같아요. 악기 하셨으니까 알잖아요. 악기 처음에 소리 낼 때 힘든 것처럼. 맞아요. 여기서 먼저 일어날 때 힘들고. 근데 윈드 서핑 같은 경우도 이 돛 이렇게 타서 이렇게 들기까지. 그러네요. 여기까지가 또 엄청 힘들어요. 그때도 다 근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아유, 그럼. 네. 그거는 뭐 전신 운동이니까 이렇게 들어야 되니까. 근데 바람을 또 이렇게 맞게 이걸 또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쵸. 거기서 다 빠져. 쉽지 않아요. 사실은 저 같은 사람들은 수영 못해요. 수영을 못하는데 너무 서핑 너무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베스트라는 거 그런 거 이제 예. 입고 하든가 아니면 밖에서 구경. 밖에서 구경해도 구경도 할 수 있어요. 뭐 예. 구경만 해도 굉장히 힐링 되더라고요. 은근히. 예. 예. 그래서 만약에 저처럼 수영을 못 하시면은 그러면 밖에서 구경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네. 그리고 양양, 우리나라 동해안으로 가면 양양, 속초 이쪽이 볼거리와 먹을거리가 정말 좋고요. 네. 저기서부터 강릉, 그래서 대관령으로 이어지는 바운의길인가 뭐 이렇게 걷는 길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쭉 걸으면서 바다를 보게 돼 있다고. 네. 그리고 그 차를 가지고 가시면 그 네. 국도를 따라서 그 동해안 해안선을 따라 쭉 갈 수 있게 돼 있거든요. 네. 네. 드라이브 그런 코스도 것도 잘 돼 너무 있죠. 좋아요. 근데 바운의길 이렇게 걸어가면 네. 거기 속초 강릉 이쪽에 호수 큰 거 있어, 경포호. 네. 네. 그쪽도 같이 이렇게 돌게 돼 있어서 서핑을 즐기는 것도 좋지만 서핑을 즐기면서 기왕에 양양이나 강릉까지 갔으니까 네네. 그것까지 같이 즐기고 오면 너무 좋죠. 완벽한 여행 코스인데요. 네, 근데 사람 진짜 많다. 진짜 서핑하는 사람 너무 멋있다. 이 서핑의 인기가 네. 정말 말씀드렸다시피 10배가 증가했다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이제는 정말 많은 분들이 아주 쉽게 서핑을 즐기시는 것 같습니다. 예. 좋다. 저게 몇 너무 번을 좋을 것 해야 같아요. 저렇게 한번 쓰는 그렇죠. 거야. 네. 저분 몇 번을 하신 분이에요. 한 방에 안 되겠죠. 저 서기까지가 그렇게 힘들대요. 아유, 그럼. 아우, 저거 보니까 그 폭풍 속으로 영화 한 번 더 보고 싶어. 한번 봐야겠죠. 기가 막히게 갔는데. 멋있게. 멋있더라고요. 그럼 서핑에 이어서 다음 여행지 어딘가요? 네. 가을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뭐 체험은 캠핑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 캠핑 좋죠. 그렇죠. 예, 캠핑 요즘 또 많이 뜨고 있는 네, 거죠. 캠핑 같은 경우는 1세대 아이돌이 제외 캠핑을 즐기는 예능에 나오면서 인기가 굉장히 많아지는데 그래서 캠핑을 하러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특별한 캠핑장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같이 보실까요? 네. 네. 동물 먹이 주는데. 귀여워. 귀엽다. 양 먹이 주네요. 네. 네, 여기 동물원이 있는 캠핑장이에요. 네. 동물들과 함께 캠핑을 즐길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여기는 영월에 위치한 캠핑장인데요. 이곳에는 알파카, 사막여우 같은 귀여워. 그 26종의 이색 동물이 있습니다. 저게 알파카하고 사막여우 이런 거 쉽게 볼 수 있는 동물이 아닌데. 그렇습니다. 보통 알파카 보려면 뭐 페루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 그냥 영월 가시면 돼요. 네. 만져도 보고 모기를 출 수 있고 그런 네. 다양한 체험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거는 동물과 하룻밤을 보낼 수 있다. 저런 동물들과 하룻밤을 보낼 수가 있어요? 네, 보낼 수가 있습니다. 뭐 같이 뭐 안아주면서 자는 게 아니라 네. 따로 그 동물 그 준비된 오토 캠핑장 준비돼 있어요. 거기서 네. 가면 동물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잠들고 깰 수 있어요. 네, 나 정말 자연 속이다 이런 느낌이 들게끔. 그래요. 네. 아이들이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엄청 네, 좋아하죠. 아이들과 가면 특히 그냥 만질 수 있으니까요. 얼마나 귀엽겠어요. 그걸. 먹이도 주고. 먹이도 주고. 토끼 귀여워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뭐 가족 여행 이런 것도 나쁘진 않아요. 네. 캠핑 차를 렌탈 해가지고 네. 거기서 가는 것도 진짜 재미있을 수 있어요. 그 네.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 가서. 예, 캠핑장에 저런 동물들과 함께 교감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 네. 예, 좋네요. 너무 귀여워요. 캠핑은 근데 가서는 좋아. 어? 네. 가서 이렇게 밥 해 먹고 막 바베큐하고 좋아. 네. 그 아침에 치우려면 미쳐. 일이죠. 진짜 그건 진짜 공감이에요. 공감. 근데 그걸 또 즐기는 분들은 네. 정말 그 수고로움이 전혀 하나도 뭐 귀찮지가 않대요. 장비도 요즘은 워낙 잘 돼 있어서요. 네, 캠핑도 맞아요. 아주 간편하게 떠날 수도 있고요. 아니 거기서 무슨 스크린에 영화를 보더라고. 빔 프로젝터. 프로젝터. 텐트촌인데 거기서 영화를 봐요. 네. 낭만적이죠. 그리고 막 이렇게 모닥불 타닥타닥 타는 냄새 있죠. 거기다가 고구마 구워 먹고 너무 좋다.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죠.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뭐 사과에 이렇게 탁 애들 놀고 있으면 얘들아 일로 와 이거 먹자. 놀고 있다가 너무 좋다. 나 그렇게 놀고 싶다. 이번 주말은 캠핑하는 게 어떨까요? 캠핑. 야 캠핑 근데 준비 캠핑 잘 해가지고 가셔야죠. 네. 밤에는 그렇죠. 요즘 이제 추워졌다고요. 맞아요. 쌀쌀해요. 네, 맞아요. 그래요. 잘 준비를 하시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있나요? 네, 또 있죠. 네. 가을이 되면 보통 뭐 등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네. 근데 등산뿐만 아니라 또 인기를 많아지고 있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아 이거 알아. 집 와요. 집 와요, 네. 하늘을 날아요 저것도. 네. 또 굉장히 아찔하죠. 네, 여기 아시아 최장 코스로 알려져 있는 하동 금오산 집와요입니다. 아시아 최장. 네. 금오산의 지바이어가 아시아 최장 코스. 저는 중국에 있을 줄 알았거든요. 우리나라가 뭘 했다 하면 최장 최고 이런 거 좋아해. 어머, 저거 영상 보세요. 맞아요. 여기서 야 많이 간다. 네, 여기서 놀랍게도 그 금오산 칩와이어가 아시아의 최장 코스고 하동 금오산 칩와이어는 종연장 3.186km 아이고. 정도 되는 겁니다. 네. 두 번 환승을 할 수 있는 3구간으로 설계돼 있습니다. 네. 내려오는데 한 5분 정도 걸린다고요? 예. 5분 정도. 금오산이면 남해안 일대에서 제일 높은 산이거든요. 네. 해발 849m 정도 되는데 네. 거기서부터 저 집 와이어를 타면 총 길이가 3,186km니까 3km가 넘는 거죠? 그렇죠. 3,186m일 거예요, 아마. 그죠? 엄청 길어요. 3km 정도가 되는 거지. 네, 여기서 이 금오산 정상에서 시작되는데요. 네. 높이가 높다 보니 최고의 시속 120km 예, 하강되는 거예요. 맨몸으로 120km 속도로 간다고요? 진짜로요. 예, 거기 정말 어마어마한 스릴을 어마어마한 거예요, 느낄 그거. 수 있는 거죠.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 사실 남해는 화려한 다도해로도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러면 맞습니다. 지바이어를 타면서 다도의 풍경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바라볼 수 있고 내려와서 다시 한번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다도해를 바라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이렇게 보게 되는 사람들은 다시 찾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왜 너무 아니겠어요? 예뻐서. 네. 이런 거- 한려해상을 쫙 보면서 집 와이어를 타고 네. 3km가 넘는 거리를 쫙 가는데 시속 120km. 야, 이거는 제대로 속도 즐기고 싶은 사람들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120km는 그러니까. 사실 차로 운전을 저는 못하는 네. 속도거든요. 몸으로 내려온다고. 차 타고 120km도 네. 빠르다는 느낌인데. 빠르죠.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네. 맨몸으로 그 스피드를 즐기는 거거든요. 네. 차를 타고 있는데 120km로 차를 타고 있다가 갑자기 장물 내리면 손이 이렇게 막 뒤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너무 빨라서. 네. 그럼 이거 정말 스릴이 장난일 거 근데 같아요. 저기서 내려오면서 그 절경을 다 본다는 자체가 너무 좋네요. 네, 맞아요. 사실 멕시코들은 칩 와이어를 많이 찾을 수 있는데 네. 이런 거 처음 봤어요. 가을 되면 또 단풍이 쫙 물들잖아요. 맞아요. 장관일 것 같아요. 기가 막히지, 기가 막혀. 네. 네? 정말. 그리고 저거 타고 나서 또 와가지고 회에다가 그냥 그게 먹거리 핵심이죠. 네. 중요해요. 또. 야, 저 마지막 집 와요 한번 타보시는 거. 네. 아니 다 진짜 해보고 싶은 거 가져왔어요 오늘. 진짜 그러면 이제 대본을 보내드릴게요. 한번 보시라고. 네, 네. 알겠습니다. 말로만도 잘 갔다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후 변화라는 말, 우리 실생활에서 참 멀게만 느껴지는데요. 멀지 않은 미래에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과학적 연구 결과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계 평화의 날을 기념해 한자리에 모인 세계 석학들은 미래 세대를 위해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 함께 보시죠. 유엔 사무총장 역임 당시 파리 기후변화 협정을 체결시켰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기후변화가 가져올 재앙을 경고합니다. If we continue like this way, we may end up in allowing global temperature rise to 3 degrees. That's the end of our planet. 위기 상황에 적응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해빙 연구가인 피터 아담스는 2100년이 되면 해수면 높이가 지금보다 1m 높아지고 그 피해는 저개발 국가에 집중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Raise sea level unless we raise flood defences throughout the world by the same amount, then we're going to get a greatly increased probability of flooding risk. 38번째 세계 평화의 날을 맞아 열린 학술회의에는 이리나 보코바 전 유네스코 사무총장, 이안 던롭 로마 클럽 회원도 참석해 미래 세대의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석학들은 지금이 행동에 나설 때라며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일들이 우리 일상에서도 우선순위를 차지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어제 산업통상자원부 41개 전 공공기관과 함께 제1회 공공기관 혁신 현장 이어달리기 행사를 열었습니다. 혁신 과정의 고민과 성과를 공유하고 실천 의지를 다지기 위해서인데요. 지역난방공사는 드론과 사물 인터넷을 활용해 사고를 예방하는 스마트 열수송 시설 관리 시스템을, 산업기술진흥원은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행사는 유튜브로 생중계됐으며 모바일 초대장을 배포하는 등 정보통신 기술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동아일보와 채널A가 주최하고 동아사이언스가 후원하는 대덕에서 과학을 그리다 미술대회가 오는 28일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립니다. 참가자들은 우주와 인공지능, 로봇을 테마로 하는 현장 체험 학습을 한 뒤 자신의 상상력을 더해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전국의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참가가 가능하며 참가 신청은 오는 25일까지 대회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주말에 가족과 함께 참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추석 연휴 끝나고 한 주 또 바쁘게 보내셨는데 오늘 주말에 설렘이 있는 금요일이잖아요. 이번 주말에는 좀 편히 쉬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리고 주말에 또 비 피해 입지 않도록 미리미리 대비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 더욱 신선하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안전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